우리가 뭐 흔히 사람들이 치매 예방법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물론 이제 이 세 가지 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정말 진짜 궁극적으로 완전 확실하다, 이 정도는 진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그 커트라인에 들어가는 거는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걷기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두 개 오늘 말씀드릴 단체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아쉽게도 탈락했어요. 자, 그 정도로 엄격한, 지금까지 인류가 알아낸 정말 궁극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치매 예방법은 도대체 누가 매기고, 그러면 그 기관에서 말하는 정답은 뭔지 제가 랜셋 위원회 2024년 보고서 전문을 읽고 그 14가지 정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대까지 닥터입니다. 우리가 그냥 치매라고 얘기하는 그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요게 70%고 소위 말해서 중풍 맞고 나서 걸리는 치매, 그게 17%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이런 치매들이 있다, 요 정도는 아시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그게 이제 중풍 때문에 생기는 혈관성 치매는 중풍을 예방하면 예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될 거고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형태, 우리가 그냥 나이 들면 걸린다고 알고 있는 그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런 단백질이 녹이 슬듯이 스물스물 뇌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제 뇌가 녹이 쓰는 거다. 그 녹 이름이 아밀로이드 베타랑 타우다. 요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치매 예방법은 이 전부 합쳐서 그냥 치매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겁니다. 알츠하이머는 이런 아밀로이드라는 녹 성분이 뇌에 싹 쌓이는 거고, 혈관성 치매는 중풍 맞아서 한 방에 딱 걸리는 치매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속노화에 해당하는 그 마인드 식단조차 탈락시키는 그 집단 이름은 랜셋 위원회입니다. 자, 랜셋이 뭐냐면 세계 3대 의학 저널입니다. 근데 이 2등에 해당하는 랜셋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저널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공공의료, 즉 세금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는 이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죠. 치료제 개발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안 걸리는 게 훨씬 더 이 나라들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개인 및 치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3, 4년마다 보고서를 냅니다. 그게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특히 유럽의 27명의 저명한 치매 전문가들이 이제 수많은 메타 분석을 읽고 내는 보고서고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전에 2024년 판이 나왔다는 거죠. 오늘은 이거를 설명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총 12가지 예방인자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그게 콜레스테롤하고 시력 손실입니다. 우리가 치매를 모든 위험인자를 열심히 예방하면은 4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2020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두 개를 추가해보니까 45%까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 45%가 되면 이제 거의 뭐 한 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치매는 우리가 못 막을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14가지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여기서 중풍, 파킨슨, 에이즈, 매독은 얘들은 위험인자가 아니고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제외했고요. 자, 그래서 그 결론이자 오늘의 정답 목록입니다. 자, 요렇게 아동 청년기 때 하나가 있고 중년기에 무려 10가지가 있습니다. 제 나이 때 해야 될 게 제일 많다는 거죠. 그리고 65세가 넘어서 도 할 수 있는 게 3가지나 있어요. 자, 그거를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황색이 아동 청년기고 요 노란색 글씨가 중년기 40에서 65세입니다. 그리고 요 녹색 글씨 3가지가 65세 이상 노년기의 위험인자이자 예방수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아동 청년기의 교육 수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 수준을 올리면 치매를 5%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교육 수준이라는 게 무슨 석박사를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자, 고등교육,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졸업입니다. 그래서 학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치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이게 단순히 이제 머리에 넣어 놓은 게 많아서 나중에 인지 능력을 까먹더라도 저장돼 있는 게 많으니까 치매가 덜 걸리는 게 아니냐, 그거를 인지 예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이론도 있지만, 그것도 맞긴 하지만 또 이런 이론도 있어요. 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직장을 좀 더 머리 쓰는 직장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치매에 덜 걸리는 거 아니냐. 자, 요런 이론도 있고 요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단순히 교육기간을 길게 가지는 것보다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을수록 치매에 덜 걸린다고 합니다. 자, 물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치매 걸리고 영국의 대처 총리도 치매 걸리고 의사들, 선생님들 치매에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치매 걸리는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굉장히 저학력이어도 머리 쓰는 직장을 구하게 되면 치매가 굉장히 많이 예방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인지자극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비교했을 때 교육 수준이 낮더라도 머리 쓰는 직업을 가지면 치매가 무려 20%가 예방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인트로에서 말하는 고스톱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우리 할머니들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퍼즐을 맞추거나 고스톱을 치는 거, 이런 게 단기 인지 훈련입니다. 이거 당연히 도움되죠. 당연히 도움됩니다.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단기라는 거예요. 단발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직업은 뭐냐? 매일이라는 거죠. 매일. 꾸준하게 내 머리를 자극하는 게 치매 예방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나이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머리 쓰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냐? 자,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문해교육교사라고 뭐냐면 나도 고령자지만 다른 글 모르는 노인들을 글을 가르쳐 주는 거야. 물론 자원봉사긴 하죠. 이런 자리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유튜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블로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순히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그 행위보다도 이걸 하려면 컴퓨터를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자극이 되는 일종의 직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인지자극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나이 들어서도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뒤에 나올 사회적 고립도 피할 수가 있고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또 뇌 활성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지자극 중요하지만 꾸준히 일을 하는 거에 또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직업을 내 나이에 어떻게 구하겠노? 이제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가장 추천드린 건 일기 쓰기입니다. 자, 일기를 쓰는 게 왜 좋냐? 일기는 매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잡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갔다, 뭘 먹었다, 이 정도 그냥 기록하는 느낌으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거를 타이핑보다는 손글씨를 쓰는 게 훨씬 더 뇌에 자극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사실 어린아이부터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하고 똑같이 즐거운 공부도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컴퓨터 게임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게임을 하는 게 뇌 자극이 된다기보다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공부도 재밌는 거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이미 고령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인지자극을 또 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쓸수록 신경 재생 능력이 증가합니다. 이게 가장 유명하죠. 우리가 뇌의 단순한 물리적 크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뇌 안에 있는 그런 뉴런들의 시냅스 연결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이 교육을 받을수록.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밌는데 우리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고 그게 경제적인 요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자기관리, 비만이나 음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나중에 중풍 같은 혈관성 치매도 또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결국 인지예비력.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여기에 녹이 좀 쓸더라도 가지고 있는 잔고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 심하게 온 사람, 뇌 펫 MR을 찍어보면 아밀로이드가 그냥 가득 차 있는 사람, 녹이 완전 가득 쓸어 있는 사람, 이런 뇌를 가진 사람도 치매가 안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인지예비력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잔고가 많다는 겁니다. 자, 아동 청년기 끝났고 중년기 10가지 중에 청력 손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오는 것 중에 청력 손실을 방지하는 게 가장 치매 예방이 많이 됩니다. 자, 7%입니다. 7%. 이게 1입니다. 자, 그래서 청력이 손실된 사람은 치매 위험이 28%에서 무려 2배가 넘게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 이게 용량 반응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안 들리는 사람뿐만 아니고 10대 11만 청력이 감소해도 치매가 16% 늡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청기를 끼기 싫어해서 이걸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치매가 온다는 거죠. 치매가. 그것도 제일 많이. 자, 귀가 안 들리면 일단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둘 다 굉장히 치매에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요거 뒤에 또 따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나이에 청력을 잃을수록
학력 수준이 떨어지거나 글을 못 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 예비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뇌가 이 청력을 보정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잘 듣기 위해서 자원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이 듣는 거에만 에너지를 다 뺏기다 보니까 다른 기능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4가지 이유로 청력 손실은 치매에 굉장히 크게 관여합니다. 자, 그러면 보청기를 끼면은 치매 예방이 되냐? 자, 어떤 한 임상 연구에서는 고위험군, 치매가 잘 걸릴 것 같은 오늘 말하는 다른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청기를 껴보니까 무려 치매가 절반이 예방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청기 치매 예방 연구 8개를 모아서 메타보석을 해보니까 인지 저하되는 걸 19% 막았고 치매를 17% 막은 걸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청기는 아주 명확하게 예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난청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보청기를 포함한 치료를 하셔야 나중에 치매를 막을 수 있어요. 자, 3번째 우울증입니다. 자, 우울증도 치매가 오는 확실한 원인입니다. 자, 우울증을 치료하면 3%를 치매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우울증은 치매하고 조금 독특한 양방향 관계입니다. 뭐냐면 우울증 있는 사람이 치매도 확실히 늘고요. 치매 있는 사람도 우울증이 확실히 늡니다. 그래서 서로 원인 결과인데, 자, 2022년에 27개 우울증 치매 연구를 메타보석에 보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 치매가 거의 2배 가까이 걸렸는데 이걸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10년 이상, 왜냐면 이게 치매 걸려서 우울증 온 걸 수도 있잖아요. 양방향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 먼저 걸린 사람을 금방 치매 진단된 사람 빼고 자, 10년 이상을 본 7개 연구만 모아서 메타분석을 해보니까 더 많이 늘었어요. 자, 2.25배.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울증이 치매의 원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자, 심지어 젊은 나이에 우울증이 올수록, 지금 말해서 우울증을 오래 앓을수록 치매가 더 많이 걸렸어요. 자, 18세, 44세 젊은 나이에 걸리니까 치매가 3배 는다는 거죠. 이게 심지어 우울증 환자의 나이, 성별, 경제적 요인, 기저질환, 심지어 유전까지 보정해도 치매를 일으키는 거는 독립적으로 확실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울증이 왜 치매를 일으키냐? 일단 우울증 환자는 자기 돌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오기가 쉽고 이런 것들이 중풍,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이제 사회적 고립을 일으킵니다. 이 사회적 고립이 또 계속 설명드리지만 뒤에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치매 유발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 기본적으로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치매는 대표적인 만성염증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들로 우울증이 치매를 일으킨 게 너무나 확실하고요. 자, 그럼 우울증 치료를 하면 치매가 예방이 되냐? 자, 영국에 35만 명을 분석해 보니까 치료 안 받으면 치매가 이렇게 쫙 오는데 치료를 받으면 치매가 이렇게 훨씬 덜 걸리더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줄었고, 게다가 치료 종류별로도 또 재밌는 게 우울증 약으로 치료하면 치매가 23%, 심리치료로 하면 치매가 26%, 같이 받으면 치매가 38% 예방이 됐어요. 자, 심지어 더 재밌는 거는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저절로 나은 사람조차도 일반인하고 비교해서 치매 위험도가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약으로 치료하든 심리로 치료하든 저절로 낫든 나으면 치매는 무조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이게 치매 예방약이잖아요. 일종의 확인이 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다면 훨씬 더 거부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우울증 약에는 뇌신경 보호인자 BDNF 방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치매 예방약도 맞아요. 물론 우울증 환자에 한해서. 물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어떤 약 먹는 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건 아니고, 약을 필요한 분들은 먹어서라도 우울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우울증 치료에 여러분들 방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4번째 두부 예상, 머리 다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예방하면 3%를 치매를 또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연구를 해보니까 머리를 다친 사람이 치매가 1.84배 더 는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같은 고소득 국가에서는 낙상이나 희한하게 폭력으로 머리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릴 때 머리 때리면 야, 머리 때리지 마, 나 뇌세포 죽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뇌세포가 죽어서 꼭 치매가 걸리는 건 아니긴 한데, 머리를 다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아밀로이드 단백질, 타우 단백질 이런 애들이 더 잘 침착합니다. 그리고 미세 악교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뇌신경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머리를 맞으면.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뇌 용적이 줍니다. 뇌가 위축됩니다. 이런 원리로 치매가 생기는 거지, 뭐 뇌세포가 죽어서 꼭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머리 자꾸 맞으면 치매 걸리는 건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스포츠 쪽에서 되게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영국의 축구 선수를 조사해 보니까 전직 축구 선수였던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치매가 3,066배 많이 걸렸다는 통계가 있고, 심지어 헤더를 많이 하는 수비수가 더 치매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기어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자, 심지어 헤딩을 제한하자, 이런 급진적인 파격적인 제한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통사고 안전수칙 잘 지키고요, 안 싸워야겠죠, 안 때려야 되겠고요, 낙상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전모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자, 다섯 번째, 흡연입니다. 자, 이거는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얘는 빠진 데가 없습니다. 자, 저는 흡연이 2%밖에 안 된다는 게 오히려 믿기지가 않거든요. 자, 그 정도로 확실하고, 심지어 이 낸시 보고서에서 흡연이 치매를 일으키는 기전을 적지도 않았어요. 이건 뭐 누가 봐도 당연하죠. 뇌혈관을 막아서 중풍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도 일으킬 수 있고,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다 쌌습니다, 이거는. 자, 근데 이게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흡연하는 게 더 위험하다,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이게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젊은 나이부터 담배 피는 게 훨씬 더 위험하고요. 이건 당연한데, 그러면 왜 과거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냐?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젊을 때 담배 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기 전에 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치매에 걸릴 나이까지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연구해보니까 당연히 젊을 때부터 핀 사람이 치매가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금연을 하면 치매가 예방되냐? 우리나라에서 자, 완전히 금연을 하니까 치매가 8% 예방이 됐는데, 재밌는 거는 담배를 줄여서는 치매가 오히려 늘었어요. 자, 이거는 이 논문에서는 아마도 역인과 관계일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거든 뭐든 어쨌든, 자, 담배를 이렇게 줄이는 거는 어쨌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끊는 금연만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정말 의문인데, 2020년 버전에서는 이 콜레스테롤 없었어요. 자, 이게 중풍 일으키는 너무 명백한데, 고혈압 당뇨는 있는데 콜레스테롤 없는 게 말이 될까 싶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이 최근 연구들이 특히 젊은 나이에 콜레스테롤 높을수록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는 걸 확실히 이번에는 입증했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런 최근까지 다 포함해도 나이가 충분히 많은 상태에서 콜레스테롤 높은 거는 치매와 관련이 있냐? 그거는 아직까지 불분명하긴 합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자, 그래서 이번 판에 LDL 콜레스테롤이 위험 인자로 실리게 됐던 그 당사자 최근 연구들을 보시면, 자, 2023년에 17개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해 보니까 40에서 65세 젊은 나이에 콜레스테롤이 39씩 늘어날 때마다 치매가 8%씩 늘어난다. 심지어 이게 알츠하이머는 17%가 늘었어요. 콜레스테롤 높을수록. 자, 그 기전이, 자, 우리 콜레스테롤이 혈관도 막지만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머리에 녹이 쓰는 그 단백질 쌓이는 것도 유도를 하더라는 거죠. 기전상으로. 또 2021년에 런던에서 40만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LDL이 39씩 늘수록 치매가 5%씩 늘었는데, 특히 이거는 젊은 나이에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또 콜레스테롤이 높은 기간이 10년이 넘을수록 치매가 무려 17%나 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은 게 왜 치매 일으키냐? 이거 뭐 너무 당연하죠. 이거 중풍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이건 당연한데, 이거 아니어도 자,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알츠하이머 치매, 우리가 녹이 쓰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타우 단백질도 축적시킨다는 거죠. 자, 이런 원리도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도 콜레스테롤 높으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콜레스테롤을 스타틴으로 낮추게 되면 치매가 예방이 되냐? 자, 요즘에 뭐 수많은 영상에서 스타틴이 아예 뭐 치매를 유발하는 약으로 그렇게 알려진 영상들이 많은데, 자, 이거 랜싯 위원회 메타 분석에 포함된 2022년 최신 9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저영역 코호트 연구입니다. 덴마크에서. 봤을 때, 자, 스타틴을 안 먹은 그룹은 이렇게 식단을 엉망을 할수록 치매가 쭉쭉쭉 늘었는데, 스타틴을 먹은 사람은 식단을 잘하던 못하던 치매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타틴이 식단을 엉망으로 해서 치매를 늘게 하는 걸 막았다는 거죠. 자, 또 2022년 스타틴 연구를 보면 논문 46개를 메타 분석했어요. 여기에 포함된 총 인원이 570만 명입니다. 자, 이 정도 대규모의 연구를 보니까 스타틴이 전체 치매 위험을 20%를 낮췄는데, 자, 스타틴이 뭐 중풍 예방에서 혈관성 치매는 맞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는 훨씬 더 많이 낮췄어요. 자, 이게 스타틴이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도 예방하지 않았겠냐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스타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그래도 이게 대규모 장기 임상대조 연구는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이게 콜레스테롤 낮춘 약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 목적으로 드세요라고 설득하는 게 환자분들한테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뭐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조차도 우리가 스타틴에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복용하는 걸 꺼려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이거를 심지어 치매 예방 목적으로 먹으라고 하기는 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노년기에 스타틴을 먹어가지고 치매가 예방되냐, 그건 증거가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이거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중년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제 나이대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스타틴을 장기간 먹었을 때 치매가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정도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번째 운동입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죠. 이거 뭐 흡연이 어디든 안 빠지는 것처럼 운동도 안 나올 리가 없죠. 이거 가장 명백히 입증된 게 아까 걷기라고 인트로에도 설명드릴 만큼 이 운동은 치매를 예방하고 운동을 안 하는 게 치매를 일으키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걸리는데 치매가 걸리면 더 못 걷게 돼요. 그래서 더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산 증인입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치매가 진행할수록 점점 못 걷게 되는 걸 정말 많이 봅니다. 제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명백하고요. 어쨌든 치매가 우리가 단순히 뇌 인지 기능만 떨어진다고 알고 있지만 뇌 운동 기능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못 걷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더 악순환을 겪는 겁니다. 자, 운동하면 치매가 예방되는가? 이거 뭐 메타 분석까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합니다. 자, 혈관성 치매, 우리 혈압당뇨 고지혈증이니까 당연히 감소합니다. 근데 알츠하이머병, 우리 뇌가 녹이 쓰는 그 치매도 14%나 예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운동 강도를 그러면 어떤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은가? 완전 좌식,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사람이 저강도 운동하는 거, 저강도 운동한 사람이 중강도 하는 거, 중강도 운동한 사람이 고강도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완전 좌식, 집에서 누워있던 사람이 저강도 운동이라도 하는 게 치매가 가장 많이 예방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걷는 게 가장 치매를 많이 예방하냐? 자, 일주일에 3번 걸으면 치매가 30% 예방되는데 일주일에 7일 걸으면 치매가 70% 예방된다. 3번에 30%, 7번에 70%. 명확하죠? 매일 걷는 게 정답입니다. 자, 또 우리가 36세, 43세, 53세, 60세, 69세 이렇게 5번 지금 열심히 걷고 있는지를 측정해 봤어요. 그래서 69세 인지기능을 봤더니 자, 당연히 5 나이대 전부 다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69세 인지기능이 가장 높았어요.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예 안 움직이는 걸 막아라. 좌식을 끊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걷기라는 어떤 행위보다도 안 움직이는 걸 막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남성에서는 이런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남성의 뇌 부피가 커졌다 이런 논문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운동이 왜 치매를 예방하냐? 당연히 운동이 비만, 당뇨, 고혈압 떨어뜨리니까 중풍 예방에서 혈관성 치매 예방하겠지만 이거하고 별도로 또 이런 5가지 기전을 가집니다. 자, 뭐 운동하면 뇌 혈류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요게 되게 요즘에 유명한 단어인데 뇌가소성이라고, 우리가 뇌가 뭐 글 배우는 부분 따로 있고 뭐 자전거 배우는 부분 따로 있고 나눠져 있는데 자전거를 열심히 배우면 이 자전거 뇌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사용함에 따라서 그 할당되는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이 뇌가소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뇌가 활용성이, 유동성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뇌 부피가 커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20분만 걸어도 뇌에 이만큼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부하고 뭐 어려운 걸 해결하고 이럴 때만 뇌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운동할 때도 뇌가 이 정도로 활성화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니고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2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근육이 뿜어내는 마이오카인 중에 아이리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이리신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치매도 예방한다는 거죠. 뇌 가소성을 늘려서 이게 근육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는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되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남자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치매 예방하는데 또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고령으로 갈수록 근감소증 유병률은 남자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근육이 너무 없어서 침상생활 하게 되는 확률이 남자가 더 높습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근력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력 운동이 치매를 예방한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아이리시를 통해서, 그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계속 걸을 수 있으려면 젊을 때 근력 운동을 해 넣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남자일수록.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 근력 운동을 해 놔야 나중에 걷기라는 운동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8번째 당뇨. 자,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죠. 자, 심지어 요즘에 치매의 별명이 3형 당뇨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뇨는 뭐 치매와 때려 뗄 수 없는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고요. 자, 이게 65세 미만에서,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당뇨가 걸릴수록 치매 위험도가 더 명백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게 5년 빨리 당뇨에 걸릴수록 치매가 24%씩 늘어납니다. 자, 그렇다고 노년기에 당뇨 걸린 건 안심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연구도 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 당뇨 걸리는 건 치매 위험 인자가 맞다는 거고요. 자, 당뇨 있으면 중풍 때문에 혈관성 치매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떠나서 요즘에는 치매를 3형 당뇨라고 부를 만큼 이게 심지어 공통의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애초에 당뇨랑 치매 걸리는 게 같은 이유로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전도 요즘에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뇨라는 게 결국 당독소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뇌의 만성염증은 치매를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당뇨를 치료하면은 치매가 예방이 되느냐? 단순히 살만 빼가지고는 당뇨 환자에서 치매가 예방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살을 빼서 혈당이 떨어진 사람은 치매가 예방이 됐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연구로 이렇게 저혈당 올 때까지 당뇨를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거는 치매 예방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당뇨 약 종류 중에는 뭐 치매 일으키는 게 관련이 있는 게 있냐? 자, 이런 애들은 당연히 뭐 당뇨 치료가 치매 예방이 되니까 뭐 그 원리로 그런 건지 어쨌든 치매 예방이 확실히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글리메피리드라고 이제 저혈당 오는 이 당뇨약은 심지어 치매 위험도를 높였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요즘에 많이 쓰는 당뇨약은 아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뭐 당뇨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자,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니까 당연히 고혈압도 있겠죠. 자, 특히 중년기의 고혈압은 혈관성 치매, 중풍뿐만 아니고 알츠하이머 치매까지도 늘렸어요. 모든 치매 확률을 올렸고요. 하지만 중요한 게 이 개념을 조금 주의해서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치매에 걸릴 나이대쯤부터는 혈압이 저절로 좀 떨어집니다. 특히 치매 걸린 사람들은. 왜냐면 이제 치매 걸리면서 못 먹고 하면서 살이 빠지고 하는 그런 기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치매가 뭐 걸릴지 안 걸릴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치매가 걸릴 것 같은 그런 나이대부터는 너무 혈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좀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 관리가 우리 중년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압이 그냥 높은 것보다 심하게 변하는 사람, 뭐 120이었다 180이었다 막 이런 변동성이 심한 사람이 또 치매에 잘 걸린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압약을 먹으면 치매가 예방되냐? 자, 치매가 7에 13% 예방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기 연구고 단기에서는 이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뭐 치매라는 게 몇 년 사이에 걸리는 건 아니니까. 자, 10번째 비만. 이것도 당연하죠. 자, 오히려 이렇게 예방효과가 너무 적다는데 궁금증이 오히려 들고, 자, 그 이유는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이 비만이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보정하고 나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풍까지 보정을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비만이 심지어 1%를 또 일으킨다는 거죠. 치매를. 그 정도로 살은 치매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 즉 복부 비만이 당연히 치매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요. 자, 이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보정해도 치매를 일으키는 이유는 비만 자체가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사회적으로 비만 낙인 효과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신경의 만성염증을 일으켜서 또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살을 빼면 치매가 예방이 되냐? 자, 심지어 2kg만 빼도, 자, 이것만 빼도 인지 기능이 개선됐다는 연구가 메타 분석에서 나왔어요. 자, 이 정도로 살은 치매에 치명적이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식이 운동으로 감량한 게 효과가 더 좋았고요. 비만 수술로 살을 뺀 거는 치매 예방 효과가 낮았지만 없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라도 살을 빼는 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 같은 마른 사람은 안심할 수 있느냐? 자, 그것도 아닙니다. 자, 마른 사람도 치매가 26%나 증가해요. 그게 이제 근감소로 인한 아까 말한 아이리신, 그런 좋은 호르몬들이 근육이 없으면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영양결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체중도 심지어 치매에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롭게 볼 거는 아까 그 고혈압처럼 치매가 걸리는 사람은 그 10년 전부터 살이 빠져요. 그래서 심지어 치매가 걸릴 나이쯤 되면 비만이 있는 게 오히려 치매를 예방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령해서는 살을 무리해서 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치매 측면에서는 그런 복잡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흡연이 나왔는데 음주가 빠질 수가 없죠. 자, 술은 우리가 술 먹고 기억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 느낌 그대로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그 딱 기억이 안 나는 만큼 치매 위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음주는 확실히 치매를 유발합니다. 자, 그게 어느 정도냐? 자, 40에 65세 중년기에 일주일에 168g 이상의 알코올을 먹는 사람. 이게 어느 정도냐? 자, 우리 이슬로 치면은 매일 반병, 그 다음에 하루에 매일 2캔 이상. 자, 그러니까 상당히 과함이죠. 이 정도면 뭐 일주일에 소주 3병 반이고 캔맥이 뭐 10캔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의아스럽게도 이 정도 과함을 해야 치매가 이 정도밖에 안 늘었다는 그런 연구가 있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치매 종류에 알코올성 치매가 따로 있을 정도거든요. 그냥 이것만 예방해도 1%인데 어떻게 금주를 해서 1%밖에 치매를 못 줄이는지. 자, 그래서 술을 끊으면 치매가 예방이 되는지 연구가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연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려 393만 명 초대규모 인원을 3년간 관찰을 했을 때 과음, 하루에 30g 이상 알코올을 먹는 사람, 이게 어느 정도냐. 자, 이슬로 치면은 하루에 3분의 2병, 그러니까 3일에 2병씩 먹는 거죠. 이 정도 먹는 사람이 이제 한 절반 정도로 술을 줄이면 치매 예방이 8% 되더라. 그리고 알츠하이머만 떼서 봤을 때는 12% 감소하더라. 자, 이런 우리나라 연구가 있었고요. 자, 하지만 왜 술을 끊으면 1%밖에 예방이 안 되냐 하면은 술을 한 잔씩 먹는 사람이 술을 아예 안 먹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더 낮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국에서는 15g 이하에서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355ml 캔맥 하나 마시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치매 확률이 제일 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암이나 심혈관 질환에서 연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J-커브가 나오는 이유가 이 술을 끊은 사람, 안 먹은 사람의 치매가 걸려서 끊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걸려서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끊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먹은 사람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술을 한 잔도 안 먹는 게 치매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질환에서 이미 연구가 끝났고요. 치매도 이제 추가 연구를 해서 이 J-커브가 잘못됐다는 게 빨리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술을 하루에 한 캔은 먹어야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65세 이상의 노년기에서 치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중에 첫 번째, 사회적 고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인간관계가 끊어진 사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치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메타 분석에서 18%에서 57%까지 치매가 늘어요. 자, 근데 어떤 메타 분석 왜 18%고 어떤 메타 분석 57%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자, 이거 하나가 지금 논문이 아니고 이거 하나가 메타 분석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회적 고립이 뭔지 그거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도 고립을 할 수 있고, 가족과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만난 사람, 이런 사람도 고립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한 사람, 이런 것도 고립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3가지 기준 중에 2가지 이상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치매가 34%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은 치매를 명백히 높입니다. 이건 뭐 확실합니다. 자, 고립하고 별개로 또 외로움, 내 심리적인 상태, 이것도 치매를 26%, 58%, 38% 올린다는 3개의 메타 분석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회적 활동을 참여를 시키면 치매가 예방이 되느냐? 자, 장기 연구는 아직까지 좀 불분명합니다. 당연하겠죠. 이 사회적 고립은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추적 장기 연구는 아직까지 좀 결과가 분명치 않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지 기능은 상승되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당연히 모임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뇌의 그런 대화라든지 인간관계 사회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여하는 뇌 기능이 활성화되겠죠. 또 내가 이런 사회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좀 관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치매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회활동이 내 스트레스를 줄여주겠죠. 스트레스 줄이면 뇌의 만성신경염증을 줄여줍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혼자 사는 문제는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이제 실버타운 같은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이도저도 힘들다 하면은 이제 반려동물도 이제 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또 사회적 고립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관계는 어떻게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자, 가족과의 유대감은 젊을 때부터 쌓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제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모든 치매 노인들이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 정말 제가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연이 끊어진 그런 치매 노인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족과 노년기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젊은 시절부터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는 게 노년기에 해당하는 파트에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젊을 때부터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기 모임 이거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이 치매 걸릴까봐 걱정되는 젊은 분들, 보호자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부모님이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돼서 이 영상 보시는 한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치매 안 걸리게 하려고 뭐 일기도 쓰게 하고 뭐 고스톱도 치게 하고 컴퓨터도 가르쳐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도와드리고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치매를 더 많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찾아뵙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손주들 다 데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거, 이왕이면 하루 자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내 부모님의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죠. 젊을 때 미리 내 자식들에게 잘해야 되고, 나이 든 부모님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애기들 데리고 자주 찾아뵈야 되고,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진짜 내가 나이 들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이거는 굉장히 방법이 많죠. 소위 말해서 옛날 말로 이제 노인정이라고 하는 그 복지관 이런 데 가도 되고, 문화센터 가도 되고, 자원봉사 해도 되고, 뭐 게이트볼 쳐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가도 되고, 이거 중에 한두 가지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충분히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자, 대기오염이 치매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대기오염을 뭐 개인이 막기 좀 힘들지만 차단하게 되면 자, 치매를 3%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기오염 중에서 가장 치매와 연관이 큰 게 바로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1 올라갈 때마다 치매가 3%씩 늘어납니다. 심지어 2 올라가면 치매가 17% 납니다. 자, 그래서 뭐 1 올라가는 게 얼마고 2 올라가는 게 얼마냐. 자,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예보 등급인데, 자, 좋음이 15에서 끊겨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초미세먼지 보통에서 나쁨이 되면 거의 뭐 30 올라가는 건데, 이게 1만 올라가도 치매가 3%씩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초미세먼지 나쁨 이런 데 나가면 이건 치매 걸리는 겁니다, 그냥. 이게 진짜 참. 자, 그래서 여러 국가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고소득 국가는 뭐 알죠? 뭐 당연히 이거 누구나 아는 겁니다. 우리 대기오염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고요. 그래서 이런 초미세먼지를 마시면 아무 병이 없는 사람도 치매가 늘고, 심지어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협심증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미세먼지 나쁨에 나가면은 진짜 그냥 치매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초미세먼지를 줄이면 치매가 예방이 되냐? 프랑스 연구를 보니까 초미세먼지가 낮은 지역에서 치매가 15% 낮았다 하고요. 중국에서 대기질 관리를 해보니까 인지기능 점수가 올랐다 하고요. 자, 그럼 초미세먼지를 얼마나 낮춰야 되냐? 자, 우리가 아까 15 이하만 돼도 좋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WHO에서는 5 이하로 낮추라고 돼 있어요. 자, 목표치를 5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기준 15고 심지어 평균이 19 정도 되는데 5 이하로 낮춰라. 자, 근데 이 마이애미조차도 6.7이에요. 2016년에.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도시도 이 WHO 기준을 만족을 못하는 거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대기질이 안 좋은 5개 도시는 89에서 149 초미세먼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로 치면은 20배 이상인 거죠. 물론 이게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로 보면 우리나라는 한 16까지 떨어졌어요. 자, 당연히 이제 이 나라에서 이제 똑같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온 건데, 5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3배 높고 중국은 8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치매 문제는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국가 단위로도 우리나라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초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여러분 이 기상 예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 좋은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만 돼도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됩니다.
초미세먼지는 그 정도로 치매 일으키는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지금 이런 마스크로는 안 됩니다. 자, KF94 마스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자, 아예 그 미세먼지용으로 개발된 마스크를 우리는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상예보에 초미세먼지 보통만 돼도 KF94 마스크를 끼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치매 예방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내에서 공기청정기 하는 게 조금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14번째, 시력 손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치매 걸리면 이 후두부에 시각을 담당하는 피질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이런 원인을 제외한 시력 손실만 봐도 메타 분석을 해보면 치매가 35에서 47%가 는다는 거죠. 특히 질환별로 보면 백내장 걸리면 치매가 17% 늘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걸리면 치매가 34% 늡니다. 자, 다행히 녹내장은 치매 위험을 높이지는 않았고요.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치매를 높였지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시력이 손실되면 왜 치매가 걸리냐. 자, 글이 잘 안 보이면 당연히 인지 자극이 줄어들 거고, 인지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시력이 손실됐다 이러면 이제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심지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당뇨병성 망막병증도 일으키고, 아까 봤듯이 치매도 일으키겠죠. 이런 공통원인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이라는 장기가 뭐냐면 이게 하나의 큰 신경 덩어리입니다. 특히 망막 같은 경우는 완전 신경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망막신경이 퇴행됐다는 것 자체가 뇌신경도 퇴행됐을 가능성이 많겠죠. 시력 손실은 당연히 치매를 늘립니다. 자, 그래서 시력 치료를 하면 치매가 예방이 되냐? 영국에서는 시력 손실 수술을 하면 시력 손실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치매 위험도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치매가 예방된다. 그런 연구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력 손실에 대한 치료가 비용 대비 치매를 예방하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쨌든 시력 손상은 치매를 유발하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4가지 전부 다 알아봤고, 근데 이게 끝이냐? 왜 이거밖에 없냐? 분명히 식단하고 뭐 수면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애들은 왜 없냐? 자, 아쉽게 탈락한 거 2가지. 첫 번째, 수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잠 못 자면 치매 걸리는 거는 너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잠을 적게 자는 거, 그 다음에 교대 근무, 그 다음에 수면 무호, 이 3가지는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지만 확정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 그다음에 불면증 그 자체, 불면증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수면제, 이거는 거의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잠을 적게 자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연구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대 근무는 뭐 통계적 검출력 이런 한계가 있고, 수면 무호흡증은 비만을 완벽하게 보정을 못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적인 통계적인 이유로 확정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는 이거는 치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치매가 걸려서 잠을 많이 잘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는 겁니다. 역인과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랜싯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절대로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면 시간을 줄이지 마라. 지금 10시간 자고 있는 사람 냅둬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 그 자체. 자, 이게 적게 자는 거랑 다릅니다. 잠이 쉽게 못 드는 것 자체는 자, 치매하고 큰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수면제는 재밌는 게 수면제 저용량에서는 치매가 살짝 느는데 오히려 고용량을 쓰면 치매가 줄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닌 게 너무 명확하죠. 수면제는 치매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날밤을 새고 막 2시간밖에 못 잤다 이러면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 누구나 경험하거든요. 이거는 명확한데 왜 적게 자는 게 치매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 뇌에 녹이 쓰는 물질,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그거를 자면은 뇌가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하는 게 잠들고 1~2시간 안에 제일 많이 청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아밀로이드 청소가 거의 대부분 끝난 이유기 때문에 굳이 이제 6시간 자냐 8시간 자냐 이게 큰 영향이 있는가, 이런 기전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도 아직까지 짧은 수면이 치매를 일으키는지는 불명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희원이 동생 저속노화 마인드 식단, 이거 치매 예방하는 식단이라고 엄청 강조하는데 이게 왜 없냐? 정의용 교수님 뻥친 거냐? 자, 치매와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식단은 지중해 식단, 대시 식단, 그 다음에 지중해 대시를 합친 마인드 식단,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 식단이 치매를 예방하죠.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너무 좋은데, 자, 이게 자, 지중해를 봤을 때는 16개의 메타 분석에서 치매를 18% 감소시켰어요. 이 정도면은 입증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그 저속노화 식단 마인드 식단을 먹은 코호트 연구를 봐도 뇌 아밀로이드 단백질 침착이 줄었고요. 그런데 자, 어떤 논문에서는 스웨덴 28,000명을 지중해 식단을 먹여봤을 때 치매 연관이 없었다는 논문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중해식을 잘 지키고 있냐, 이거 점수를 매기는 연구에서도 치매를 줄였지만 이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서 와, 이거 2개 때문에 마인드 식단이 탈락을 했어요. 이 정도로 랜싯 위원회 보고서가 빡셉니다. 자, 이게 왜 빠졌을까? 앞에서 고혈압 나왔죠, 당뇨 나왔죠, 고지혈증 나왔죠, 비만 나왔죠. 여기에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인드 식단이 얘를 다 예방해서 얘들 다 보정하고 나면 그 치매를 확실히 예방했다고 할 만큼 남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탈락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으로 초가공식품 그럼 치매를 유발하는 건 확실하지 않냐? 자, 브라질에서 초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인지 저하 속도가 빨라졌어요. 자, 이게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희한하게 또 미국에서는 초가공식품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거랑 인지기능이랑 연관성이 또 불확실하다는 이런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단정 짓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비만이나 뭐 고지혈증 이런 거를 보정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 아닌가, 이것도 똑같이 그런 메커니즘으로 된 거 아닌가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치매가 걸리면 또 초가공식품 섭취가 늘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연구 기간이 너무 짧아서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제 치매 예방할 수 없냐? 자, 오메가3는 혈중 농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선을 많이 먹고 오메가3가 늘어나는 사람, 이 사람은 치매가 예방이 됐어요. 근데 오메가3 보충을 했을 때는 역시 결과 불확실하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식단과 치매의 결론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초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게 아마도 치매를 예방할 것 같지만 정말 수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연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식단이 그만큼 무언가 결론을 일관되게 나오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랜싯만큼 치매 예방 보고서를 진심으로 쓰는 기관이 또 WHO가 있습니다. 이 WHO에서도 이렇게 지중해 like that, 지중해식, 대시 식단, 마인드 식단들은 컨디셔널 레코멘데이션이다, 조건부 권고한다, 강력 권고까지는 아니고 가능하면 먹는 게 좋다, 요 정도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실한 건 이제 영양제를 보충해 가지고는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좀 힘들다는 거죠. 이건 증거가 아직까지 불충분하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인류가 밝혀낸 치매 확실한 예방법 총 결론입니다. 자, 40세 미만에서는 학력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5%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도 학업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지 자극이 되는, 머리를 쓰는 직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장년층 40에서 65세에서는 무려 30%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게 금연, 금주, 체중 감량, 운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게 이게 6%를 치매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를 치료하면 11%가 예방이 됩니다. 자, 심지어 이거보다 더 큰 게 보청기 끼고 우울증 치료하고 머리 보호하는 거야. 이거 세 가지가 이 중에서는 제일 커요. 이거 하면은 13%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중년기의 치매를 30%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노년기에도 10%를 무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사회생활 유지하면 5% 예방할 수 있고요. 일기예보 잘 보시고 KF94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잘 트면 3%를 치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시력 보호하시고 안과 치료 받으시면 또 2%를 추가로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후라도 이 세 가지 잘 받으시면 10% 추가 또 예방이 된다는 게, 자,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정말 치매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진짜 명백히 메타 분석에서 정말 일관되게 나오는 것들만 딱 14가지 모아가지고 소개해드렸고, 오늘 나오는 거 처음보다 열심히 잘 따라하시면 무려 치매를 절반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